후보에서 제외된 이유였습니다. 기존의 영화계를 상대로 하길종은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길종 영화를 당시 영화계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때 영화 제작자들의 관심은 현실을 얘기하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반공 영화와 새마을 영화를 권장하는 정부 시책에 맞추거나 적어도 유신 정부가 원치 않는 영화는 제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론 통일 총화합을 부르짖는 영화인 안보대회. 영화인들이 동원된 이 행사는 유신 정부의 정책 선전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화계는 유신 정권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졌습니다. 이 영화는 6.25의 민족적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제작된 것으로 6.25 직전 우리가 한국 영화는 현실을 외면한 채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똑똑히 증언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도 참전한 월남전은 1972년 그 막바지에 이릅니다. 바로 그해 하길종은 영화 수저를 감독합니다. 한국 고대사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주인공 유신이 전쟁에 나간 후 지역 토호에게 짓밟힌 가족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주인공 유신이 펼치는 복수극을 이 영화는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유신 정권의 횡포를 고발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열에서 무려 20분이 잘려나갔습니다. 검열과 탄압이 심해질수록 하길종은 영화가 해야 하는 사회적인 역할에 더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영화 매체에 대한 사회적 기능이나 영향력, 또 영화의 그 어떤 정치성을 굉장히 이제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영화가 사회의 어떤 기능이 되는 그런 영화. 말하자면 역사의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그런 영화. 뭐 그런 영화를 꿈꾸셨죠. 검열을 피해서 상징과 은유로 시대를 말하고자 했던 영화 감독. 그렇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 수절마저 검열의 순환을 겪게 되자 그는 영화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있던 시절에 하길종은 피고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시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길종 자신도 죄를 지은 피고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길종은 피고라는 자조적인 말로서 삭힐 수 없는 울분을 뱉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고일 수밖에 없었던 70년대. 한국 영화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77년 대종상 대통령상은 새마을 운동을 다룬 영화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졌나? 돈 벌어서 스레트 지붕 올리니 얼마나 졌나? 좋고 말고요. 봐서 깨끗하니 좋고. 그러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영화는 관객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계는 정부가 원하는 영화를 계속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지붕 있던 볏집으로 새끼나 가마이를 짜서 팔 수 있으니 돈 벌어 안 좋아요. 맞다.
1973년에 개정된 영화법이 영화 제작사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23개 영화사가 문을 닫고 14개 영화사로 재편됐습니다. 살아남은 영화사는 정부가 인정하는 우수 영화 만들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10월 유신을 구현하는 영화 시책에 따라 우수 영화로 선정되면 외화 수입권이 포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허용 안 되는 뭐 순교자라든가 사람의 아들이라든가 뭐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우선 탔거든요. 외화 코트 남겨줬거든요. 그 외화 코트하고 종이 한 장이 그때는 3억 전후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흥행 안 돼도 창고에 집어넣어도 그 외화 코트를 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길종은 민족 정서인 한과 윤회 사상을 그린 한내 승천을 감독합니다. 마을 제사를 앞두고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선녀담 설화는 한국적인 정서를 잘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시작대가 올랐다! 시작대가 올랐다! 그러나 이 영화는 서울에서 개봉할 극장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한내 승천은 인천에서 단 일주일간 개봉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영화는 외화 수입 쿼터를 받기 위한 한국 영화 의무 제작 편수를 채우려고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비호 아래 외국 영화로 수익을 얻으려는 영화계의 현실은 더 이상 하길종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자본의 검열이란 이미 국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그 테두리 속에서만 자본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본의 검열과는 다른, 그것도 역시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열이었죠. 거기에서 영화를 그 두 가지를 거스르면 만들 수조차 없는 환경 속에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비애감을 느끼고 이제 그 속에서 영화는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새로운 나를 바라볼 때까지는 대중으로, 상품으로 일단은 타협하면서 시간을 벌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관객은 외국 영화에 집중됐습니다. 한국 영화는 이른바 호스티스 영화와 하이틴 영화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최악의 암흑기였습니다. 저절로 길들여질 수밖에 없었죠. 제작자들은 상 타기 위해서, 외화 쿼터를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려가 주는 어떤 그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길들여졌고, 제작자들이 말하자면 영화인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었던 시절이었고, 영화의 무슨 조합이나 뭐 영화인 협회는 이미 예총이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길들여져 있었고, 저희는 아무 불편 없이 서서히 죽어가다가 완전히 시체들만 남았는데도 우리가 시체라는 걸 모르는 그런 시기예요.